예,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현안들, 주요 현안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네. 그 눈에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네. 대선 때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후유증이 아직 남았습니까? 피로가 뒤에 밀려오는. 아니 그래도 한 달 전인데 대선이 한 달 전에 그 피로가 지금 터졌다는 거 좀 약간 이긴 선거 뒤풀이 뒷마무리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막 좋은데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 이런 그 사람들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역에 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맡았던 위원회 네. 후보직속 위원회인데 후보가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쭉 다니면서 뒤풀이도 같이 하고 지역에서 뒤풀이. 예, 격려하고 그래서 뭐 울산, 창원, 부산 또 뭐 강원도, 어제는 인천 뭐 이렇게 네. 쭉 다녀. 강북으로는요. 중입니다. 예? 서울시 강북구. 거기선 잠만 자고. 그렇죠. 거긴 그 지역에서는 뒤풀이 안 생활만 하셨어요. 하고. 예? 그 지역에서 뒤풀이 안 하셨어요. 그거 하면 이제 잠 못 자는 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예. 그 한민수 의원 지지층하신 것은 아니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네. 선거 때 졌다고 자기 동네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뭐야? 그동안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했던 사람들 예. 그런 약속을 야. 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강북구에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까지 네. 계속 살고 예, 예. 25년간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네. 제가 어딜 떠나겠어요. 역시. 예. 근데 나는 잠을 자야지 내가 움직이고 그러면 네. 잠 못 드는 분들이 생기니까 아, 네. 네. 의미심장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지냅니다. 네. 더 강북에서는 여쭙지 강북에서는 조용히. 강북 강북을 다니면서. 강북을에서는 조용히. 네. 그러나 계속 주무시고 잘 거기서 지내고 계신다. 예. 일단 대통령의 취임 30일이 됐고 한 달. 네, 오늘 저 벌써. 기자회견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하신다면. 제가 선거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네. 방송에서도 그랬고요.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후보를 예. 제가 보기엔 이 시대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을 정말 또박또박 이게 해낼 수 있는 쓸모 있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잘 쓰시라,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30일 동안 그랬고 오늘도 그걸 잘 보여주는 쓸모 있는 대통령 이재명을 보여주는 자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하. 현안의 입장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정말 거침없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되게 100일 정도가 상징적인 숫자에서 100일 네. 정도에 하잖아요. 네, 30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자신이 있는 것 같고. 자신 있다. 예, 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고요. 우리 두 분 저 베테랑 기자 출신들이신데 예. 그리고 저는 또 대변인 출신이에요. 예. 기자회견도 많이 해봤고 참여도 많이 해봤고 지켜도 보고 진행도 해봤지. 그런데 저렇게 그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뽑기와 사다리 타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질문 기자를 뽑는다고 하는 건 누구든 무슨 질문이든 막힘없이 하겠다고 자신 있지 않으면 예. 안 돼요. 옛날에는 사실 미리 질문지도 전해줘보고 예. 뭐 누가 먼저 순서를 할 건지 이런 거 다 정해놓고 하는데 중앙일보, JTBC 뭐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조중동 공중파, 예. CBS 예. 뭐 이런 데를 우선해서 원래 질문권을 줬거든요. 예. 옛날에는. 예. 그렇죠. 오늘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방지가 다 그러니까 명함 뽑아가지고 뽑기에서 예. 가기도 하고 간사가 먼저 하기도 하고 예. 그 정말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요 과정을 그쪽 분야 나름 전문가로서 아하. 의미 아까 있게 우리 봤어. 강천호 의원님은 100점 만점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음. 짠지만 그래도 70점이다라고 주셨거든요. 100점 오. 만점에. 짜다. 더 줘도 되지. 사실은. 이 정도 많이 쓰신 거예요. 제가 박용진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박용진 의원도 제가 80점 드렸었습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70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네. 네. 예. 자,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오늘 점수를 주신 100점 만점에 저는 90 한 2, 3점? 5점까지는 못 올라 95점까지 못 갔고 왜냐하면 몇 개 부분에서는 뭐가 걸렸어요? 어, 모자란 7점. 부동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아직 그 약간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급 관련해서 물었는데 음. 수요를 억제하겠다. 아직 많다. 방법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덜컥 맛보기에 불과하다. 예, 그 네. 이제 그게 제가 왜 그랬느냐면 이거 시장에 맞서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수요를 억제하는 건 그 욕구와 싸우는 건데 그걸 다 투기로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뭐 더 얘기를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공급책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건 됐고 이제 차별금지법 아, 예. 나 너무 웃겼어. 아, 그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했는데 예, 연합뉴스 기자가 딱 질문을 했는데 괜히 시켰나 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걸 대통령도 직감하고 알고 있고 예, 딱 예. 부러지는 답을 우선순위에서는 아니다. 내놓을 그런 수가 취지의 말을 없었어요. 했죠. 예,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다 아니다 이런 건 없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말씀이셨겠죠. 정말 중차대한 국정과제랑 민생경제에 관련된 게 많은데 예. 사회적 갈등 의제가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말을 좀 회피하셨거든요. 예. 그러나 뭐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인 박용진으로서는 사회 갈등 의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저는 근데 이야기할 수 지금 얘기 있었다. 들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73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73점. 왜냐면 지금 누가 봐도 물론 이것은 그 차별금지법 뭐 의미 예. 있는 법안이에요. 근데 예. 이런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민생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워낙 중요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많고 갈등이 많은 법을 그 법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정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지금 3점 상향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평가 정반대로 갈 아니 거고. 저는 뭐냐면 네. 기자가 질문을 예. 저는 거침없이 다 잘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그 던졌는데 예. 제가 약간 웃었어요. 아, 괜히 시켰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 전반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네, 네, 네. 어떤 기자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듯한 인상이었고. 좋았습니다. 아주.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기자들은 가급적에 대통령이 난처하지만 국민은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기자의 그 현장에 역할이죠. 강찬호 기자가 있었어야 됐지. 근데 저는 추첨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6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예, 뽑았다가 다시 넣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6분의 5라는 건 굉장히 큰 확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명함에 이렇게 뭐 덧칠 같은 걸 하면 진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구설수 납니다. 알고 보니 추첨이 아니었다. 아니야, 그 농담이고. 네. 그래도 우리 박용진 의원님 네. 93점 정도 주셨는데 네, 많이 좋습니다. 그래도 긍정적. 이거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뽑은 국민들이 효용을 느낄 만한 답이었다.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느끼셨어요? 오늘 우리 뭐 상법 얘기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상법. 좀 이따가 얘기하고 예. 저는 그 감사원 국회로 이전할 국회 수 있다. 이전 당장이나 하고 싶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 헌법 97조에 감사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탄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던 우리 모두가 예. 이야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감사원의 국회 이전 개헌과 함께 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 기능을 오히려 국회로 줘서 국회가 행정부를 더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열려 있고 그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개헌이 되면 반드시 이게 포함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대선 때 보면 개헌에 대해서 다른 네. 후보들에 비해서는 가장 개헌에 소극적인 그런 입장으로 돼 있었는데 요 문제 하나를 갖고서 개헌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근데 예. 그러나 제가 지금 그 감사원이라고 하는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상법 개정안 얘기를 좀 하셔서 그 얘기를 바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합의 끝에 처리됐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초선일 때 네. 2017년에 발의를 하셨었고 네, 맞아요. 2020년에도 또 한번 1호 법안으로 추진하셨던 법안. 게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여러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감개무량하고요. 예. 진짜 뭐 망감이 교차하는 일이에요. 그 사실은 야당일 때 야당일 때가 아니죠. 초선 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당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 당시 야당인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대하고 기업 망하게 할 거냐,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느냐, 외국 주식 기업 사냥꾼들에게 기업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매국행위다. 이런 얘기를 막 들어가면서 초선 때 고군분투를 했었고 또 관료들도 나서가지고 이걸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게 제대로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라 너무 답답해서 재선되자마자 첫 번째 1호 법안으로 내면서 붙인 별명이 코스피 3,000법. 코스피 3천 이거였어요.
그때도 꿈 같은 얘기였어. 코스피 3천이 되나? 뭐 이래 다들 그랬었는데 네. 저는 그 소수의 대주주와 총수 일가들의 특혜, 부당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기업이 망가지고 소액주주들이 망가지고 국민 경제가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진다. 이런 걸 막아야 된다. 감시해야 된다. 예. 했었거든요. 그게 경제 민주화다. 근데 국회의원 할 때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이걸 밀어붙이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되는 걸 보면서 와 정권 개최 효능감. 민주정부 1기보다 2기가 잘하고 2기보다 3기가 잘하고 3기보다 4기가 더 잘하는구나. 과감하게 돌파하네. 야, 그거 진짜 괜찮다. 이런 거를 오늘 효능감 느끼고요. 이게 원래 제가 국회에 있었으면 예. 정말 같이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받고 이렇게 할 만한 법인데 백수니까 지금 뭐 그렇게는 못하고 혼자 페이스북에 썼지. 혼자 페이스북에 기분 좋게. 기분 좋다. 관련한 토론회, 기자회견, 뭐 어디 막 그 방송, 뭐 이 입장문 발표 이게 한 10몇 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막 혼자 뚫고 나가보려고 예.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됐다니. 이걸 이게 해내. 이게 대단히 3천 코스피 3천 이게 이 법안이 밥상에 올라오자마자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넘었죠. 제가 볼 때 5천까지도 갈 거예요. 진짜로. 그렇군요. 우리 경제방송 출신인 박성태 시장님 추가 질문.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 감사위원 3% 분리선출 네. 원래는 사내 이사만 되던 게 사회 이사까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 헷갈리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 룰. 요거 좀만 그러니까 설명을 감사위원 해주시면. 선출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견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감사위원 왜 뽑아요? 감사위원? 감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주주하고 총수일가 입맛으로 하는 거 자체가 웃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그 관련자들과 특수관계인들 거를 다 3%씩 합쳐서 그러니까 5% 있어도 3%까지 인정 그래서 합쳐서 하니까 그 거의 저 의결권을 좌지우지해서 자기 사람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리선출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아예 그거를 전체 합쳐갖고 3%로 묵자고 하는 거니까 예. 사실상 나를 감시하는데 그 감시자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사장이? 걸 이제 거의 금지시켜 놓은 거라고 예. 봐야죠. 예. 그러면 재벌 총수가 기업의 이익이 반하고 음.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데 그거를 막 밀어붙일 수 있는 일들은 감사위원 눈치 봐야죠. 이사위원 눈치 봐야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동안 저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 나게 있었던 그런 기업의 결정,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혹은 통합 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증작까지요. 피눈물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기업의 이익에 충실할 거다. 그러면 이 3%를 넣었으니까 이 상법 개정안은 뭡니까? 코스피 5천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 더 해야 돼요? 네. 뭐냐면 지금 오늘 저 의미 있게 봤던 게 예. 그 부동산 관련해서 물었더니 대통령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재테크의 수단이 돈이 남는다. 근데 투기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해서 남들 주거권 침해하지 말고 예. 주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책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코스피 재벌 총수들 때문에 우리 이익이 망가지진 않겠구나라고 안심하는 조치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단기간에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노후 자금 생각해서 묻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삼성전자 사서 지금까지 손해 보면서 가지고 있는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 배당 성향이 좋아져야 돼요. 배당 성향. 우리나라의 그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예. 가령 연말에 이익 받으면 기업이 이렇게 좀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씩 배당해 주는 예. 이게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연말에는 무조건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가 재벌 총수 혹시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면 갑자기 배당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자사주는 지금은 이제 자사주는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는데 자사주를 최근에 삼성전자가 했어요. 하도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민망했는지 이제 그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주주 가치는 제고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안들 예. 자사주를 소각하면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배당을 더 많이 해주면 그와 관련해서 더 한다든지 이런 게 경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라도 필요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배당 성향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장려책들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기왕 이렇게 코스피 5천까지 가려면 예. 이런 배당 성향을 높여서 뭐 그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배당 성향이 낮은 후진국형 주식시장 이 얘기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주식 개미 투자자들은 네. 제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박성태 개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밸류에이션이죠. 예.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상장사의 평균표가 얼마에서 주가 수익 배율이 예. 퍼가 얼마에서 움직이느냐 얘를 기본적 분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20배 이상, 우리나라는 뭐 10배 조금 넘게. 그러니까 최근은 많이 올랐지만 한 10여 년 평균 내면은 뭐 10배 조금 넘게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보다도 오히려 좀 낮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PER 할 때 여러 가지 PER이 어느 정도에서 가야 되냐에서 뭐 성장성, 수익성, 각 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이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예. 보통 이렇게 평균 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퍼가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하면 좀 더 높은 퍼가 되겠죠. 우리 박영진님이 약간 놀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 뭘 놀래고 있냐면 예. 우리 한판승부가 주식 전문 투자자들 무슨 잠시 그게 됐어, 2분간 지금. 경제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약간 놀랐어 네. 지금. 와.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네. 이 PER도 중요하죠. 기업의 수익이 올라야 되거든요. 퍼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가 수익 배율. 그렇습니다. PER. 주가 네, 그래서 수익 비율. 예. 이 주가 수익 배율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올라야 되기 그건 때문에 물론이죠. 예. 그런 장기적으로 기업의 알겠습니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자, 경제계획 받고. 자, 오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통과됐죠. 통과는 됐는데 아쉽죠. 또 미스터 쓴소리. 아니. 국힘 아쉽다고요. 국힘이 아쉽다. 들어가서. 주호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아쉽다. 예, 네. 왜 아쉬워요? 아니 막 이러저러 비판을 하는데 다 음. 좋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야 되는 이 정부에 좀 미안해서라도 그리고 어쨌든 내란과 계엄 탄핵이 정치적인 혼란함을 겪어온 국민들에게 죄송해서라도 예. 좀 비판할 거 비판하고 반대할 거 반대하더라도 모양새는 서로 좀 갖춰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결국 그런 걸 안 하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이거를 합의 처리를 하면서 나갔어요. 국민들에게 뭐 상당히 이렇게 칭찬받고 했는데 예. 또 정말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또 저렇게 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다 결과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정치를 좀 크게 했었으면 했어요.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이 안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아닐까. 저 요거는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박영진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한 기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의원이라도 김민석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인데 총리 이제 되셨지만 너무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나 이거는 두 눈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진중권 평론 같은 경우에는 개가 웃을 일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2억 원 맡기고 매달 450만 원씩 배추 농사 했다는 거. 뭐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이 진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의 의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박영진 의원께 정말 하나 묻고 싶은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지금 평가는 보니까는 뭐 그런 이론이 아까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우선 김민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진 의원이 살아오신 거에 비춰 볼 때에도 그렇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 의혹은 그냥 그렇게 총리감이 그냥 총리 그렇게 논란 없이 그냥 시켜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논란과 의혹이잖아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야당 청문위원이었으면 빼도 박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뭐든 찾아가지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국힘은 이번에 이도 저도 못하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료 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던데 어느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자료 잘 냈습니까? 그래서 늘 불만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서 해내는 게 중요한데 예.
언론사의 기자들과 뭐 그 언론이 팩트 파인딩 하는 거에 수준의 반의 반도 못하는 인사청문회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저 정치적으로 반대의 각을 막 세우는 건 저는 뭐 제가 물은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우리 저 정치인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총리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여쭤보는 겁니다. 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 해명이 완벽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총리에게 그립감 있는 총리를 원하고 또 그렇게 뭐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기획력 있고 추진력 있고 예. 저는 총리로서 역할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 지금 인사청문회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 박용진 의원은 전화 못 받으셨네요. 그 자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냐라고 하는 전화만 많이 오더라니까. 아 전화 왔어요. 전화 안 받았냐는 전화만 받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박재영 앵커 같이 예. 물어보는 전화만 수두룩하게 받아가지고 입이 아파 죽겠어요. 입이 아파 죽겠어요. 저도 한번 전화했더니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전화 안 왔어요? 했더니 이런 전화만 와. 예, 전화기 켜놓으시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예.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 아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했던 분위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개별 사안에 대한 거 텐데 그리고 본인이 의사임을 강조하시던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 한두 가지 약 처방해가지고 예. 될 문제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안철수 이분이 아직도 혁신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지난 2010년인가 11년에 예. 들어와서 정치 혁신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정치 혁신의 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본인도 그 정치 혁신의 내용을 잘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의 새정치. 그리고 안철수 새정치, 정치 혁신. 낡았습니다. 지금 정치가 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 정치에 계속 몸을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의원 숫자 뭐 100명인가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셨던 거 막 지금 기억이 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답답했어요. 이분이 또 정치 혁신에 이걸 나서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세력이 세력을 대표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개인이시기 단기필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꽃꽂이처럼 꽃꽂이 예. 친기득권의 꽃꽂이 친윤 같이 기득권 테이블 위에 꽃꽂이 꽃병처럼 이렇게 안철수화, 안철수 꽃이네. 안철수화 그러네. 철수화. 철수화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 기득권 테이블 위에 꽃병이 꽂혔다. 꽃병처럼 된 꽂혀있는? 철수화 이렇게 네. 쓰이고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안철수 의원님들은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안철수 의원은 근데도 다들 넘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꽃다운가요? 안철수 의원의 반론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저희 방송을 노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은 네. 자기가 칼자를 쥐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칼을 휘둘러 보셨으면 좋겠고. 아 정말 동감합니다. 저 혁신위원회 예. 그야말로 그냥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앉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저는 박용진 의원의 말이 그대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비정상 예측위원장이지.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고 무슨 강화도령처럼 와가지고 강화도령처럼 와가지고 꽈다는 보리자루처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이 빵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100번 맞는 말이에요. 자기 당을 빵점이라고 그러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뭐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예. 예. 이제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수사 고삐를 재고 있는데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3대 특검 중에 어느 특검을 좀 가장 다 중요한데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내란 특검이 되게 중요하겠죠. 내란 특검. 저는 뭐 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최상병 특검 최상병 너무 특검. 늦었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저도 사실. 저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 다 군대 갔다 왔어요. 6분이. 우리 삼형제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제 밑에 아들만 둘이야 이상하게. 그래서 다 군대 가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중에 하나 그리고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그 아들도 어렵게 얻은 하나 맞아요. 있는 아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해병대 보내놨더니 세상에 사이노란 시신이 돌아왔어.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진실을 수사를. 은폐하려고 그래. 예.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지금까지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반드시 진상규명하고요. 재과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 예, 그 부분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런 말씀. 예. 한 3초 나왔는데 우리 벌써요?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정치인 박용진을 기다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향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전화 기다리는 거 빼고. 전화 기다리는 거 빼고. 아니 뭐 정치인은 늘 내일을 바라보고 사니까요. 예.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더 열심히 국민들 찾아뵙고 더 예. 열심히 유권자들에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화 왔냐는 전화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요? 또 서울시장 나가는 거니? 전화만 이렇게. 아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다음에 또 네. 열심히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신 걸 보면서 네. 이 보니까는 민주당의 기여도가 높아서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아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예. 결정할 가장 큰 사안이라고 보고요. 오. 예, 뭐 저는 네. 그래서 야.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예. 지지자들이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심이 허락한다면 나가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목 뽑는데 기술이 있으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